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대천가자 대박집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여러분 성공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화이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끼는 후배 김성호 교수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 군데에서 널리 유명한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약속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행하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도 없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쓴다는 게 좀 망설여지고 쑥스러워서 그냥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인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저희 선배님들이 정치관을 만든다고 해서 리더십 공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리더십부터 시작을 해서 카네기 리더십 강사를 하다 너무나 딱딱하다고 주인분들의 권유로 우습치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됐고요.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글쎄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150보터라고 요새 말씀하시는 시대에 인생 이무작이라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생 이무작, 도전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와서 보니까 저 위에 형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밑에서 동생들만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식 포럼에 이렇게 특강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보시다시피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불러주니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쓰던 거하고 틀려져갖고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문화는 사람이 만들고 남들은 지금 산들 바다로 전부 나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무언가의 꿈으로 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솔직히 김밥 한 줄로다가 점심을 때우시면서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을 모시고 앞에 서 있는 무한한 감동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알겠지만 금방 말씀했다시피 낚시를 해러 갔다가 제가 낚여서 대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천에 가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근데 대천이라는 것이 좋아지게 됐던 첫째 이유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천을 사랑하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놀러와요. 대한민국만 놀러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 세계 4대 축제에 가는 모든 축제를 해다 보니까 여름에 되면 세계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데서 많은 사람들과 동감을 하면서 저는 돈 벌면서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대천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대천가자 조개구이라고 이름을 줬었는데요. 대천가자 이 상어 어떠신가요? 상어 좋아요? 네. 제가 가자마자 이 상어로다 한몫을 했는데요. 사실은 보령분들은 대천분들은 대천 가자 그러니까 야 대천 왔는데 무슨 대천을 가? 대천 왔다로 해야지 아니면 대천 가자가 낫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사업을 해보신다든가 또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의를 했을 때 나를 피하라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내 명함 돌리면서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명함을 많이 뿌려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내가 피하기 전에 남이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간단하게 솔직히 이 상호 하나만 갖고서도 제가 일단은 성공가대에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서울, 부산, 대전, 청주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천 놀러 가자. 그 놀러를 뺀 대천 가자가 쉽게 사람들 가슴을 울리게 됐던 거죠.
습관적으로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자 음식점에 음식은 가장 기본이 뭐죠? 맞습니다. 음식점의 가장 기본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의 기본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을 갖고 자꾸 오시면 맛집입니다. 저도 제가 가게를 몇 개 중에 하나 대천 맛집이라는 것을 상호를 아주 정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인터넷에 맛집 하니까. 근데 음식점의 맛은 기본이에요. 기본을 빼놓고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를 줘서 머릿속에 대천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될까를 고심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솔직히 조개구이집에 테이블 5개를 빼고 라이브 무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통기타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이 라이브를 해서 그 집은 조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즐길 수 있어, 신앙송도 들을 수 있어 하는 컨텐츠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또 히트쳤던 거는 뭔가 사람들한테 좀 재미난 거리를 줘야 된다. 아까 제 삶의 철학에서도 나오다시피 웃음은 곧 건강이기에 여러분들도 그러죠. 무슨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아마 서울서도 횟집을 일식집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횟집이나 일식집 찾을 때는 삼겹살이나 소고기집보다 뭐니뭐니 이 돈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객단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해산물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을 찾으러 오실 모든 분은 건강이라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되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물! 네, 맞습니다. 인간의 75%가 물로 돼 있으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죠. 다음에는요? 해물. 해물! 네, 맞습니다. 제가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저는 육해공 조개구이라고 해서 육식, 뭐 별걸 다 시켰다는데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거 연습 좀 한 30분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뭐라고 써있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웃으면서 인정하면 웃어주세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박수 치면 입장하면 까불이야. 뭐냐면요, 아무리 산삼을 먹고 해삼을 먹고 무엇을 먹는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웃음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절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바로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물을 한 잔을 먹어도 그게 보약이 될 수 있고, 낙지 한 접시를 먹었을 때 한 달간 스태미나가 팡팡 솟아오르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음료수 하나를 서비스를 줍니다. 박수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준다고요? 따블로 줘요. 따블로. 네. 여러분, 세상은 사실 그래요. 이 판매를 양쪽에 구멍 뚫어서 우리 문 들어오는 출입구에 3군데를 달아놨어요. 이거 가지고 바로 제가 30년 전통, 40년 전통 대천해수욕장의 횟집을 한 칼에 다 물리친 겁니다. 이 걸어놓자마자 걸어놓은 해에 바로 10억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문화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무대가 있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에서 제가 뒤늦게 리더십부터 하고 웃음치를 배웠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전부 지금 뭐 대학원 안 나오신 분들 다 고학력자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학습 지식을 갖고 교육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기만 했지 이것을 과연 써먹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죠. 바로 이 배움을, 나눔을 통해서 바로 대천해수욕장에서 무료 웃음치료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한광일 총재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강사들이 재능 기부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실시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 가운데 고령시장님이라든가 고령시장님, 한광일 총재님, 이 유명 SNS 양성일 교수님도 지금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발리댄스의 엄지혜 강사, 최은미 CS 강사죠. 이 사람 잘생겼어요. 좀 이때 배가 없었네요. 바로 이 무료 웃음 치료를 해서 동네 양로원 노인정을 다니면서 봉고차를 다 모셔오셔서 무료 웃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점심도 안 먹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해물 칼국수를 대접하고 무료 웃음 치료를 하게 됐어요. 자, 이거를 몇 해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떤 분은 떡도 해갖고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치킨도 튀겨 오시는 분도 있고, 세상은 자기 혼자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었던 거예요. 이 플랫폼은 제가 짜서 무료 웃음치료라는 무대를 만들었을 때 동네 분들도 합류하게 되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강사들이 재능 기부해야겠다고 달려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김성우라는 사람이 과연 저거 뭐 조개 장사한다는데 무대에 쓴다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또 선뜻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함께 해주신 저 인기 탤런트 현석님도 지금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오늘부로 우리 지식 포럼의 회원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간다.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돌도 돌고 전국에서 프랜차이즈점을 내달라고 찾아오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프랜차이즈점을 하면 제가 피곤할까봐 솔직히 안 내주고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하시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창업이 있어요. 여러분, 창업 무지 힘들죠? 창업을 해갖고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되죠? 돈 벌어요? 망해요. 10명 중에 9명이 망해요. 10명 중에 1명만이 돈을 벌던가 먹고 살던가. 굉장히 각박한 시대에 돈 몇 억씩 들여서 창업을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저는 와서 먹고 재워줄 테니 와서 2달만 배우시오 그러죠. 2달을 가리켜서 내보냅니다. 이 비밀이 벌써 나왔어요. 벌써 웃고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대박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 음식점의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 강사가 말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에 있었다? 지금까지 저한테 잠깐 동안 배운 것이 뭐였죠? 나눔도 배웠고 또. 근데 이 영업에서 첫째 잘 되기 위해서는 나눔은 사실은 3번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케팅인데 아까 뭘로? 웃으며 입장하면 음료수 서비스라는 이 마케팅 하나가 사실은 10억을 팔게 만들었어요. 첫 해.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인정해서 그것도 이벤트를 섞여줬죠. 맞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아직 보니까 미성년자들만 계셔서 크게 읽기가 쑥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 친구들의 권유로, 사진사의 권유로 부인을 한번 안아주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부인을 안아주셨습니까? 사실은 저것도 안아준 기억이 제주도 가서 어쩔 수 없이 사진 찍으면서 한번 안아줬고 술 챙김에 정말 못 참을 것 같았을 때 한번 안아갖고 침대 쪽에다가 딱 집어던진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스럽게 사랑한다는 말하면서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꼭 사람이 배만 차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 사랑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애인을 안고 입장을 매튜 서비스를 써줍니다. 사실 애인이라고 하니까 불륜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쪽 양승기 교수님 그런 뜻에서 오셨나요? 예. 불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거 TV 녹화 안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불륜이 진짜 재밌대요. 예. 저도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게 불륜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설레임이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이 없는데 나눔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 나눔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애인. 이게 딸내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바로 이 이벤트가 방송 매체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방송 나가면서 20억 매출을 올린 해외였습니다. 두 번째에 바로 2년차에 20억 매출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생생정보통 생방송 투세, 뭐 MBC 고향이 좋다, 뭐 무슨 대한민국 뭐 구석구석, 이분이 아마 그거 대한민국 보물찾기, 모든 방송이 저희 집으로 달려오게 된 거죠. 과연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는 전자해야입니다. 그래서 꽃게 촬영은 꽃게 촬영으로, 쭈꾸미 촬영은 쭈꾸미 촬영하고, 하지만 꽃게를 쪄서 남들하고 똑같이 꽃게만 쪄서 나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겠는가 얘기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 시절에 그 자리에 맞는 항상 이벤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대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천 맛집, 조개찜 조개구이 무한리필. 감동은, 관광지는 특히 음식이 바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바가지는 절대 없다. 다만 있는 건 뭐가 있냐? 삐끼만 있을 뿐이다. 호객행위하는 거 있죠. 네. 대천해수욕장에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장님, 경찰서장, 저 신문매체까지 동원을 해서 제가 없애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과하지만 않게 어느 적정선에서 관광객이 기분 나쁘지 않게만 하고 갈 수 있는 문화,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 집은 가게가 5개를 대천해수욕장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삐끼가 그때 말로 청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전부 손님이 찾아와요. 여기 만약에 대천해수욕장에 오신다 그러면 저 혹시 조개구이집 가신다면 어디 가셔야죠? 네, 대천 가실 거죠? 바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저는 요번에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도 제가 입었던 잠바, 일주일 내내 그 잠바만 입고 다녔습니다. 무슨 잠바였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로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역 관광지를 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오시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조개구이만 먹고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에 오시면 많은 분들은 사실은 90%는 밤새도록 술 먹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해물 칼국수로 속 달래고 집에 가게 바빠요. 그래서 술 먹으려면 동네 상권을 지켜야죠. 대천해수욕장까지 와서 술만 잡수고 가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보여줬던 데가 바로 개화예술공원에는 미술관, 야외 조각공원, 허브랜드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카페도 멋있고 바로 이런 데를 제가 직접 무료로 봉고차를 운행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20분 거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본영에 오셨으니까 추억을 남기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요구하기 전에 사진은 안 넣습니다만은 저희 집은 우드 스케치라고 해서 미국서 기계를 수입을 해서 나무판에다가 사진을 박아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 집에 오면서 아까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 사진을 찍어드렸던 게 왜냐?
가족들이 많이, 저희 집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서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박물관인데,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이런 데를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문화를 접하게 해드립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부모님 없고 입장하면 복분자 서비스. 네. 부모님 없고 입장하면 복분자 서비스. 여러분, 여기 아직 20대니까 뭐 한갑잔치 하려면 아직 멀었죠. 자,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60 한갑잔치 없어요. 생일로 바뀌었죠. 칠순잔치 있나요? 칠순잔치도 거의 없어요. 이제 팔순잔치,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좀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군수라도 되면 팔순잔치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지금 팔순잔치도 요새는 신세대 문화 때는 어떻게 해요? 팔순잔치에 아들들이 돈 걷어가고 크루즈 여행 보내드려요. 크루즈 여행. 아니 팔순잔치 왜 꼭 크루즈 여행 팔순잔치에 보내드리냐고요. 50대 60대 다리 떨릴 때 가면 구경도 못하고 이빨도 좀 많이 빠져서 마시는 거 막 잡수지도 못해요. 젊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런 우리나라 잔치, 옛날에 한갑잔치, 칠순잔치 할 때는 사회자가 자, 장남 나오세요. 장남. 아버님 없고 한 바퀴 돌으세요. 그래서 기념대에서 평소에 한번 어르신을 업어드릴 기회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편찮으시면 없고 병원으로 뛰는 게 아니라 뭐야? 핸드폰 갖고 119 누르면 삐까삐까 와서 아버님 될 것에 대해서 차려다 모셔요. 평생 솔직히 나는 크면서 저희들은 엎여 살았던 시대고, 요새는 애들이 크면 우리가 업어주지 않고 회차에다 유모차에 끌고 다니기 갖고 우리는 애들한테 이제 귀염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기들이 자라서 꼿꼿한 인성을 가지려면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관심이 없으면 인성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이만큼이나 성장시켜주고, 또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만큼 잘 먹고 살지 않느냐. 물론 저는 너무 어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강렬로 5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저 나이만큼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해물칼국수에다가 꼭 제가 찾아 인사드리고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1년에 한 번도 좋고 10년에 한 번도 좋고 정말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문화를 만들게 되는 동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모님을 업으면 제가 다시 업고 들어오면 한 번만 더 오십시오 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무에다가 사진을 갖다가 우드 스케치라는 거에다가 사진을 박아드렸습니다. 바로 요거에서 떠서 얼마 팔았을까요? 이게 3년차 30억을 팔게 된 동기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 돈 벌기 쉽죠? 남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명함 주면서 우리 집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텔레비에다 우리 집 오라고 광고 내지 않았어도 손님들이 제 발로 전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오는데 재밌어서 왔다 이겁니다. 웃으며 입장하면 음료수 주지, 애인 먹고 들어오면 맥주 주지, 부모님 먹고 들어오면 복분자 주지. 그 손님들은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을 모르고 오세요. 그분들한테 술을 갖다 주면서 음료수를 갖다 드리며 꼭 이 말씀을 드리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여기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 업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고 꼭 한번 물어봐요. 사실은 저부터 아버님을 업어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일찍도 돌아가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 어버이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정말 한번 우리가 조상 없는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줬고 피땀 흘려서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7위다 10위다라고 목청껏 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수입에 얼마를 나눔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수입의 얼마를 적금을 드십니까? 저는 버는 거에 1%만 적금을 들어요. 버는 거에 1%. 네. 근데 버는 거에 10%는 무조건 되돌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돌려준다.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전화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기록을 해서 저희 집에 지금 전화번호가 90만 개가 넘게 예약하신 분 전화번호가 90만 개가 넘는 것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번호 이동통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20만 개가 죽었어요. 고객 리스트를 보니까요. 근데 정말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마음들이 외치고 다녀요. 정말 사람이 재산 맞습니까? 네. 솔직히 63빌딩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맥이 소중하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해될 수 있어요. 오늘 솔직히 인맥이 없었으면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올라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이백배 교수님 또 우리 회장님께서 배려를 해줬으니까 제가 바로 진짜 훌륭하신 분 앞에서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바로 그 인맥을 맺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꼭 돈이 아니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나눔을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회 독거 어르신 모임 사실은 이 전부 가수들인데요. 텔레비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아이넷 TV 전속 가수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가수들이 전부 동참을 해줘갖고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나눔을 해다 요새는 사실은 제가 바꾼 관계상 1, 3, 4분기 분기별로 한 번씩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봉사활동 단체로 제가 하다 보니까 바로 90만째 여기 뭐 고령을 사랑하는 모임 또 여기서는 무슨 그 색소폰 동호회 모임 제가 이렇게 판 벌려놓으니까 주위에서 와서 전부 동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눈사람을 아마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 때 야구공만하게 뭉칠 때가 어렵지 축구공만하게 터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발로 한번 차면 굴러간 만큼 커지는 게 눈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나눔과 봉사도 맞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우리 집에 팔아달라고 다니면서 명함 누르고 사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함께 나눔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소문해갖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손님이 몰려오게 돼요. 모든 매체도 당연히 오게 되죠. 이쁘죠? 이거 저예요. 콧구멍이 커서 저는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 냄새 중에 제일 좋은 게 돈 냄새 맞습니까? 저 보고 저는 솔직히 프로 장사꾼이에요. 프로 장사꾼. 저는 자신있게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카톡마다 요새는 제 반박문을 보고 안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놨더라고요. 사업가는 어떻고 뭐 장사꾼은 어떻고 저는 프로 장사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30대 그런 대장들만큼 돈을 팡팡 쓰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소외되고 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배지가 김영진 장관님하고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배지입니다. 이게 유엔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국가가 지금 이 활동을 하는데 환경 또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맨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 아젠다를 1년에 10개를 정해놓고 그 아젠다를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러죠.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먹고 살라는데 여행만 하고 다니라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여행 아닌가요? 예. 우리는 남들이 맨날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지구별에 놀려는 여행객이다. 근데 여행객이 왜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는 얘기죠. 여행 왔으면 쓰레기 좀 내리지 말고 가져온 거 가져와야 돼. 근데 가져올 때 뭐 가져왔죠? 네,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굳이 발자취를 남긴다면 정말 이웃과 나눔, 선행 이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요새 한진그룹 사태를 보고 또 여러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현대가 뭐 3세도 또 이제 방송에 떴습니다만 솔직히 많이 우리가 남긴다고 해서 그게 선한 쪽으로 영향력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못된 부패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데 여기 있는 우리 특히 지식 포럼의 우리 회원님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존경하면서요. 바로 이런 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나누면 어때요? 나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친구한테 밥 한 번 사주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친구를 밥을 한 번 사줄 때 우리는 진짜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밥 한 끼를 사줘야 되는데 뭐를 사주시냐고 고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예약 전화를 딱 해요. 대천 가자죠. 네. 내가 귀한 손님들 8분 모시고 가는데 뭘 먹어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그런 분이 한 번씩 다 있으시죠? 네. 저는 여자 하나만 하고 밥 먹으러 갈 때만 그런 고민이에요. 나만 그린가요? 네. 사실 이런 고민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글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중 일식으로 할래, 한식으로 할래, 중식으로 할래, 불란서식으로 할래.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자기가 성심성의껏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나는 이런 쪽이 좋겠어 가면 설령 자기 입에 안 맞아도 정말 맛있게 먹어주고 설령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고 잘 먹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를 해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크게 한번 운해 같은 함성과 박수! 자,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세팅을 해서 또 예약 손님은 꼭 제가 가게에 있을 때는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입에 맞으신 거 있으면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대박집의 비밀은 바로 이런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잡수고 나갈 때까지 적어도 서빙이나 주인이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 손님 테이블에 3번만 찾아뵈면 큰 의미 없어요. 설령 국 속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 속에 주먹만한 자갈이 들어있다 손치더라도 절대 기분 나쁘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손님이 국에 이거 머리카락 빠졌는데요. 당연히 그 순간부터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쁜 모습을 주인이 덩달아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주부 아줌마 모자 쓰고 왔는데 나올 때 내가 봤는데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집은 대박집일까요? 쪽박집일까요? 네, 당연히 쪽박집입니다. 손님이 짜다 하면 그것은 짠 겁니다. 손님이 냉수를 갖다 줬는데 생수를 갖다 드렸는데 손님이 마시면서 짜다고 하면 여러분은 생수인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손님이 짜다 하면 짠 겁니다. 그 기준을 나한테 맞추지 않았을 때 그게 대박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쪽박집은 어때요? 반박을 해요. 별
다 먹었네. 저런 손님 재수 없어. 나가자마자 소금 뿌려. 잘 될 리가 없죠. 그 아까운 소금 왜 거기다 뿌려요? 네? 김치 절일 때 써야지. 바로 그거예요. 과연 어떤 마인드가 어떠한 사람의 신금을 올려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은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모든 음식에 저희 집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꼭 그거를 가게에다가 한 번 따듯이 갖다 놓고 여기도 아침에 들려서 갖다 놓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엄청 비싸서 엄청 애끼더라고요. 근데 비쌀수록 애끼지 않은 게 대박집의 비밀이에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 중국 속담에 진짜 너무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를 하지 말라. 다와만사상이라고 했다시피 아침에 눈 떠서 상쾌한 기분에 하루가 잘 풀릴 거예요. 그죠? 네. 아까도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부부생활 하시고 요새 또 혼자 사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치질 할 때 거울 보고 전부 양치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보면서 무슨 생각 갖고 계세요? 나는 잘생겼다? 이런 생각 좋아요. 나는 오늘 진짜 선한 영역을 3명한테는 내가 웃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저는 양치질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줘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줘야지. 근데 그거 찡그린 얼굴로 칭찬해주면 안 해준 것만도 못한 거 아시죠? 활짝 웃는 얼굴로. 정월초하로 꽃분 듯이 웃는 얼굴로 칭찬해줘야지 하는 게 저는 아침마다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네? 예. 정말 그것처럼 중얼거리게. 그러니까 아침이 맨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침에 혹시 저는 제일 눈 뜨면서 키는 게 24번 뉴스를 봅니다. 또 아니면 24번 연합뉴스나 알텐 뉴스를 봐요. 그 다음에 보는 프로가 있다면 여행 가는 프로를 봅니다. 여행 프로. 요새는 홈쇼핑에서 맨날 그냥 29만 9천 원에 2박 3일 데려다 준다네. 옛날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여행 다녔는데 저는 자신있게 대박집 사장이 되려면 여행을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꼭 외국만이 아니에요. 이웃집도 갔다 오고 옆 동네도 갔다 오고 전주 한옥마을도 갔다 오고 서울 명동에는 무슨 음식이 유행하는가, 강남 신사동 골목에는 어떤 이유가 어떤 음식을 먹다라는 것도 파악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점에서는 대박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자기 분야가 전부 있으실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게 안 풀리지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 분야의 최고가 누군가 그분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했던가 한번 되짚어보기 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에 나와서 같은 해산물 쪽에서 박을 치고 있는 집은 열일 제쳐놓고 텔레비 보고 15일 안에 간다 안 간다? 간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먹기 전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박을 치고 있을까? 솔직히 조개찜 한번 7단 조개찜이 한번 나왔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조개구이집 하면 나 따라올 데가 없다고 장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 그 대박 프로젝트에 7단 조개찜 해갖고 나왔는데 막 저는 못 봤어요. 직접을. 난리가 났어요. 그거 그거 신선하다고. 제가 당장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겠어요. 예. 진짜 저도 결국은 같은 음식인데 우리가 왜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 셰프가 이렇게 모자 쓴 사람들이 음식이 나오면 왜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어제도 그 비싼 스테이크를 썰었는데요. 100g에 18,000원인가 얼마씩 해서 800g 하니까 거기다가 하나 시키니까 18만 원. 3명이 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소고기집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오븐기에서 벗어 나오는데 너무 좋다. 하니까 나보고 음식도 맛있지만 나보고 돈을 2배로 더 벌어요. 같은 음식을 가지고 소고기 800g을 가지고 그 사람은 18만 원을 버는데 저희 집은 1인당 23,100원의 무한리필이잖아요. 혼자 800g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다 찍어오면서 맞아. 틀린 점은 뭐냐? 우리는 손님이 갖다 먹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손님이 갖다 먹게, 무한정 갖다 먹게 해서. 근데 거기는 멘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니까. 또 음식을 설명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 몇 도에 부어서 또 그렇죠. 푹 굽까요? 슬쩍 굽까요? 팍 굽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음식이 어떻게 엄청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또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그 다음에 뒤에 커피는 뭐 드릴까요? 음료수를 드릴까요? 커피를 드릴까요? 우리 집과 차이는 바로 이거라. 우리 집은 1인분에 23,100원 받는데 거기는 18만원을 1인분에 6만원을 받더라. 그 차이는 뭐냐? 서비스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배움이라는 것은 제가 제 인생 삶의 10가지 철학에도 들어있는 평생 교육을 지향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평생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 멘트를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막 들어올 때부터 저쪽서부터 막 반갑게 웃으면서 오셨느냐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뿌듯한 거예요. 정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게에다가 오늘 아침에 놓고 온 게 뭘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집의 대박집의 가장 특급 소수가 칭찬이에요. 칭찬을 손님한테만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종업원부터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딱 만나면서부터 이모 오늘따라 이렇게 날씬해 보여? 식당 아줌마들의 공통점은 허리가 메둘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부터. 하지만 오늘따라 날씬하게 보여?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게 보여? 그 옷 어디서 샀나? 옷 잘 어울리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업원부터. 종업원이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나비처럼 날아서 손님한테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받은 칭찬 그대로 손님한테도 뭐 필요하신 게 뭐 하시는 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 바로 종업원을 칭찬했을 때 그 여파가 손님한테도 가고 그 손님이 그 칭찬을 들으면 먹는 음식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맛있게 먹은 음식 손님 먹게 나가서 내가 명함 주지 않아도 그분이 내 대변인처럼 홍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아닌가라고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새 대천가자 김성호 해갖고 정말 고령에 저로 인해서 1년에 10,000명이라는 분이 놀러오세요. 그 대단한 영화가 아닌가요? 저는 고령에 살면서 사실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올해. 고령 20년 살면서 250명을 이사 오게 만들었어요. 250명을 이사 오게 만들었어요. 바로 같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지금 너무 미성년자라 일자리가 없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신 있게 저한테 전해주세요. 먹고 재워주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 모두한테 제가 요새 닉네임을 바꿨어요. 크루즈 여행 보내주는 남자. 어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하는 게 꿈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꿈. 전부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손 드신 6분들은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50% 할인. 지금 박수 치신 7분은 51% 할인해 주세요. 51%. 소리 지르신 분 60%
돈이 많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여행 가는 거 많이 드리잖아요. 7, 8월달 제가 50명이 필요해요. 50명. 연세 드셔야 했잖아요.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분이 할 일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50명 필요한데 숙식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2달 알바하면 15박 16일 크루즈 타고도 나가고. 네. 근데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정말 요새 땡처리부터 시작해서 눈만 뜨면 여행을 싸게 가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여행은 누구하고 가야 된다? 나하고 가야 돼, 나하고. 네. 재밌는 사람하고 가야 돼요. 재밌는 사람하고. 나같이 얼굴 잘생긴 사람을 고르지 말고요. 저같이 재미난 사람을 고르세요. 예, 여행을 갈 때 재미난 사람하고 가시는데 정말 여행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가요. 지중해 크루즈를 180만 원에 7박 8일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마 여행사 친구, 장남들의 여행사 빨리 전화해보세요. 지중해 7박 8일 180만 원에 지금 여기 30명 갈 수 있는데 가능하냐고. 시청자님 즐겁게 힐링하셨죠? 좋아요는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손가락 표시 파란색으로 누르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구독 중으로 나와요. 그대로 평생 놔두고요. 매일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